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에 더불어공산당인 민주당을 박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들을 임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카르텔, 운동권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죠.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문재인의 5년은 과연 어땠습니까? 자, 지금 현재 민주당 초상집 분위기, 총선 비례대표 최대 35석 뺏깁니다. 이낙연이가 드디어 신당을 창당을 합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비례대표 국민의힘에 최대 35석 뺏긴다. 민주당의 위기감, 당내에서 총선 시뮬레이션 보고서 회자, 병립형 포기 시 원내 일당 지위 상실, 원칙론 의원들 이재명 결단할 시점, 민주당 내부 분위기 초상집,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 정당을 포기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최대 35석까지 국민의힘에 뺏길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를 공유한 민주당 위원들은 위기감에 사로잡힌 분위기이며 일부 민주당 위원들은 초상집 분위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칙론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당론을 지켜야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병립형을 포기했을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석수 격차가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보고서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단순 비례해 의석수를 배분하는 병립형 방식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연계하는 연동형 방식을 유지하면 국민의힘이 위성 정당을 내세울 경우 비례 의석을 독식할 수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를 본 민주당의 중진위원은 결국 연동형으로 갈 경우 원내 일당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라며 당론을 포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위원 역시 당 지도부가 논의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런 자료를 본다는 뜻이라며 연동형 유지 시 민주당의 이득은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 밖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도 이 결과와 유사했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연동 병립형에 따른 선거 결과를 추정한 결과 민주당이 연동형을 선택할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 0석,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26석을 확보해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을 차지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역구 120석, 정당 득표율 35%를 차지하고 이준석 신당 2석 15%, 정의당 1석 10%, 조국 신당 1석 5%, 무소속 9석을 확보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 전 민주연구원 최병천 전 부원장은 연동형 실험은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원내 일당 상실뿐만 아니라 총선 선거 구도 역시 원동형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위원은
야권 쪽에서 얘기되는 송영길, 조국, 신당 등은 민주당의 왼쪽 부분을 갈라치기 하는 반면 여권에서 나오는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의 왼쪽을 파고든다라며 선거는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의 싸움인데 연동형을 유지하면 민주당이 선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지난해 2월 선언했던 정치 개혁안을 번복하는 것이 연동형을 유지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엄청나게 거셉니다. 원칙론 대표주자인 이탄희 위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위원은 정치공학과 표 계산으로는 국민 마음을 열 수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결단할 시간이고 이재명은 합니다를 보여줄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명계 위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역시 이재명 지도부가 수많은 약속을 어기고 선거법 야합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이례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정당이 기득권을 유지, 확대, 독식하는 병립형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고위전략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지도부 간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지난 23일 위원총회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채택 의견이 선제적으로 제기된 만큼 다음 위원총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지도부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충격적인 상황에 비명계 위원들은 초상집 분위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낙연이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친이낙연계 원외들, 신당 창당 착수, 용산 개딸 전체주의 거부, 다채로운 목소리, 존중하는 다윈주의 가치 분명히 세울 것, 친이낙연계 원외 인사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용산 전체주의와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라며 공식적으로 신당 창당을 위한 시민 발기인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실천 행동은 신당, 정치 플랫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라인 토론회에서 선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새로운 정치, 정당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삶을 존중하는 다윈주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의 자유에 칼을 대는 용산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라며 폭언과 막말로 이견을 색출하는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과 안전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원한다며 다채로운 사람들의 풍요로운 목소리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건강한 토론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을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 권력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식적 음모론을 터뜨리는 정치 권력에 저항하고자 한다라며 지속 불가능한 저출생, 양극화, 기후위기, 저성장 세계를 돌파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로 뉴 노멀 시대를 헤쳐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여의도 정치를 손가락질로 비토하는 몸짓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일 것이라며 내 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앞뒤 다른 말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의도 정치를 도덕적이고 유능한 정상 정치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디어 친이낙연계 원외들이 신당 창당 착수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나오자 친명계와 개딸들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